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상담이랑 환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이 법인 쪽 사건들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신경을 꽤나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안 찍어놨었던 이 법인 사건들을 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파산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법인 회생 같은 경우는 절차가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해드릴 게 되게 많아요. 법인 파산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절차라고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법인 파산은 상담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신청서 작성을 위한 서류를 저희가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 신청서를 서면 검토를 한 다음에 대표자 신문을 잡습니다. 대표자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 신문서 내에서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더 내야 된다 하면은 보정서 제출하라고 명령을 하고 보정서 제출하면 파산 선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 이 파산은 상담부터 파산 선고까지 이때까지가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거고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되거든요. 법원이 파산 관제인을 선임을 해요. 보통 변호사님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파산 관제인 변호사가 이 회사의 자산들을 이전 대표자,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 선임 전에 기존 대표자가 처분하지 못하게끔 하는 점유착수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들한테 채권을 신고하라고 보내고 채권 신고 받은 그거를 리스트한 다음에 채권 시부인표를 작성을 하고요. 이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고 채권자가 대충 얼마 받아야 할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남은 절차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채권자 집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자 집회 때 얘기했었던 평가 과정들을 마무리한 다음에 파산재단에 현금을 쌓아놓고 그거를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폐지하고 폐지한 이후에 회사의 등기를 말소 촉탁을 하고 파산 절차는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슈되는 것들만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무상태표 확인하고 대표자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 파산 절차를 진행했을 때 이거의 문제거든요. 보세요. 회생은 벌어서 갚는 거잖아요. 근데 파산은 벌어서 갚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를 처분해서 그 처분 대금을 채권자한테 나눠주고 안 갚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를 팔았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거잖아요. 왜? 그 돈으로 채권자한테 갚아주고 더 이상 안 갚는 거니까. 그러면 회사의 자산이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상에 자산하고 부채 항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산에 우리가 5억이라고 돼 있어. 근데 이 5억이 환가 가능한 자산이라고 보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 자산의 뻥튀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이 실제로 처분했을 때 얼마냐, 이 조정된 이 재산의 실사 가치가 얼마냐,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5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회사에 처분할 게 하나도 없어. 빵원이야, 빵원. 그러면 이 5억이 왜 빵원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산 신청서에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파산 절차가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5억이 빵원이 된데 대표자가 어떤 처벌받아야 될 거, 대표자가 손해배상해야 될 거 이런 게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담할 때는 이 재산 가치가 얼마냐, 대표자 책임을 질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뭐 세금이나 임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신청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 신문 보정하고 선고 나고 이런 것들은 뭐 스무드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절차까지가 한 2개월 정도 보통 걸리고요. 그 다음에 관제인이 선임되고 나서가 사실은 법인 파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법인 회생 같은 경우도 조사위원 선임된 이후로가 어찌 보면 이 회생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파산 과정에서도 파산 관제에 선임이 되고 어느 만큼 환가해서 채권자한테 나눠줄 수 있는 이게 핵심인데 그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점유착수라는 거예요. 이 점유착수가 뭐냐면 민사에서의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이 회사의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의 처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권한이 파산 관제인한테 넘어가거든요. 왜냐면 우리 회사가 더 이상 영업을 안 할 건데 이 대표자가 회사의 영업을 막 계속 뭐 여기저기 하고 다니면서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 회사의 자산들을 대표자가 몰래 팔아가지고 자기 어떤 사익을 추구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산 관제인이 점유착수를 하면서 회사의 사무실에 가서 뭐 책상, 뭐 컴퓨터, 뭐 재고, 뭐
온갖 것들에 대해서 다 딱지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 재산 목록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통장, 그 다음에 뭐 인감도장, OTP 카드, 공동인증서, 뭐 금융인증서 이런 것들 다 뺏어옵니다. 이 선고 하루 이틀 만에 점유착수를 하고 바로 환가 절차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채권 신고, 이거는 우리가 목록상에 적어놓은 채권이랑 실제 채권자가 우리한테 받을 돈이랑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너 이 회사 얼마가 될 거 있냐 신고하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신고된 채권이랑 우리가 신고한 채권, 우리가 알고 있는 빚이랑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빚이랑 다르면 그거에 대해서 채권 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 있으면 부인권 행사, 문제 없으면 확정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신고된 채권이랑 지금까지 조사한 재산이랑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환가할지랑 이런 것들을 채권자 집회를 통해서 판사님한테 보고를 해요. 그 다음에 채권자 집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환가 절차에 들어가고, 환가가 다 끝났다 그러면 배당표를 작성해서 채권자한테 얼마 배당이 되겠다라고 배당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폐지된 이후에 회사의 등기가 남아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법원에서 직권을 등기 말소를 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 절차들이 빠르면은 뭐 한 3달? 길게 가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환가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법인 파산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인 파산이 기각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기각될 만한 회사에 신청서를 넣질 않습니다. 다만 내가 회사를 조금 지저분하게 운영했다라고 하면 함부로 신청서 넣지 마시고 변호사들하고 심도 깊은 어떤 상담을 하신 다음에 파산 신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파산 같은 경우도 중간에 내가 하기 싫다고 그냥 우리는 안 할게요, 중간에 뭐 취하하고 폐지하고 이런 게 없어요. 파산은 선고되면 파산 관제인 변호사가 이 회사를 정리하는 데까지 내가 그만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회사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이미 파산 관제 넘어갔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상담이랑 환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담이랑 환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파산 절차는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파산 선고를 기준으로 변호사의 일, 파산 관제인의 일이 나눠지고, 파산 관제인의 일에서는 사실은 신청 대리인이 딱히 도와드릴 게 없어요. 다만 이 파산하는 회사가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소명할 게 많고 뭔가 하여튼 이 손이 많이 가는 회사다 라고 하면 신청 대리인이 파산 관제인을 도와서, 아니면 기존에 있던 대표를 도와서 뭐 법리적인 주장들을 하는 경우들도 뭐 덜어 있기는 한데, 사실은 대부분 금방금방 파산 절차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차는 한 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절차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제가 따로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파산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